전 세계 거의 모든 동물원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많은 입장권 수입과 주변 소비를 창출하였고 많은 나라들이 거액을 아끼지 않고 이런 동물을 위해 전시구역을 건설하였다. 그것은 동물원에서 명실상부한 스타이다. 이런 신기한 동물은 무엇입니까? 얘가 판다야. 미국 국립동물원, 일본 우에노 동물원 등 전 세계 여러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동물원에는 전시구역이 있는데 보통 80%가 넘는 관광객들이 머물러 관람할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참대 곰 전시구역이다. 전 세계 관광객들은 도대체 판다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워싱턴 국립동물원에서 열린 판다관 리모델링 파티에는 수천 명의 팬이 참가했다. 일본 우에노 동물원의 판다 샹샹은 3년 반 동안 현지에 4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한국에 거주했던 판다 푸바오는 누적 5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영국 에든버러 동물원은 판다의 도착으로 흑자로 돌아서면서 연간 수입이 3배로 직접 증가했다. 네덜란드 오비안 동물원은 700만 유로를 투자해 판다를 위한 관사를 짓고 10년 동안 3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프랑스 보바르 동물원은 판다가 생겨 방문객이 43% 폭증했다. 통계에 따르면 매 한 마리의 참대곰은 모두 소제국을 위해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창조할 수 있다. 이상의 수치를 통해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모두 판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다는 도대체 어떤 마력을 가지고 전 세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는 판다의 천진난만한 외모 때문만이 아니라 판다의 파란만장한 진화 역사, 그리고 그 굴곡진 경력과 관련이 있다. 판다는 중국에만 있는 희귀종이며 중국의 국보이자 전 인류의 값진 보물이다. 너무 희귀하고 특별해요. 판다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데 그 역사 때문에 800여만 년 전에 중신세 말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때 지구의 기후는 따뜻하고 습유하며 드넓은 산림이 울창하여 생명의 번식에 절호의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이 시기에 판다의 조상이 역사의 무대에 올랐다. 최초의 판다는 몸집이 작아서 아마 지금의 여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출토된 화석을 보면 그것은 이미 판다 가문의 독특한 특징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손목뼈에서 진화한 엄지이다. 이 교묘한 신체 구조는 바로 판다가 대나무를 잡을 수 있는 비밀이다. 지금으로부터 200여만 년 전, 지구는 갱신세에 들어섰고 지구의 기후에는 여러 차례 격렬한 냉온 파동이 나타났으며 많은 종들이 혹독한 빙하기를 견디지 못하고 철저히 멸종되었다. 그러나 판다 집단은 완강하게 살아남았고 여러 갈래로 진화했다. 그 시기에 판다의 활동 지역은 매우 광범위하여 중국 남방의 여러 지역에서 오늘날의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들의 발자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호황이 길지 않아 갱신세 말기에 이르러 세계적인 격렬한 기후변화가 또 시작되었고 참대곰의 생존에 적합한 환경이 급격히 축소되었으며 많은 참대곰 개체군이 잇따라 멸종되었다. 잔혹한 자연 선별 과정에서 현대 판다는 살아남았다. 그들의 신체 구조는 대나무를 위주로 하는 독특한 음식에 더욱 적응되었고 주로 중국 사천, 섬서와 감숙 등지의 산림에서 활동하였으며 전반 종족의 혈맥을 이어왔다. 판다는 너무 드물기 때문에 예로부터 진귀한 황실 진상품이었다. 1300여 년 전 중국 당나라 때 중국은 주변국과 밀접한 교류를 했고 판다는 우호의 사자로 출국 여행을 시작했다. 역사책에 따르면 당나라 여왕 무추천은 일찍이 매우 관대하게 판다 2마리를 일본 천황에게 증정했다.
이는 중국이 판다를 외교 선물로 하는 서막을 열어놓았고 판다도 이로 하여 점차 전 세계에서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게 되었다. 19세기 중엽 이후 중국은 잠시 쇠락하고 쇄국 정책이 철저히 붕괴되었으며 많은 외국인들이 이 시기에 륙속 중국에 와서 탐험, 선교 등 각종 활동에 종사하였다. 판다와 같은 희귀한 동물도 그들의 눈길을 끌었다. 1869년 프랑스 선교사 알망 데이비드는 사천 보응현의 한 작은 산촌에서 우연히 흑백이 엇갈린 기이한 짐승 가죽을 보았는데 이는 그의 호기심에 불을 지폈다. 알망 데이비드는 깊은 탐색을 거쳐 마침내 살아있는 판다를 보고 이를 흑백곰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서방 세계에서 판다에 대한 최초의 호칭이다. 그 후 데이비드는 판다의 표본을 프랑스 파리 자연사 박물관에 보냈다. 이 소식은 서방 과학계에 수많은 파도를 일으켰다. 그 후 서방에서는 판다열이 일어났고 많은 탐험대가 중국으로 몰려들어 살아있는 참대곰을 포착하여 본국으로 데려오려 했다. 그 시기에 판다는 참혹하게 약탈과 상해를 입었고 수많은 판다가 포착과 운송 도중에 불행히 목숨을 잃었고 극소수만이 살아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1936년 미국의 여성 탐험가 루스 하크니스는 중국에 가서 참대곰을 찾았다. 그녀는 몸무게가 약 3파운드인 암컷 판다 새끼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고 그녀는 이 판다 새끼의 이름을 수린이라고 지었다. 루스가 이 판다 새끼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열광적인 판다 폭풍을 일으켰다. 이때로부터 더욱 많은 참대곰들이 멀리 바다를 건너 각국 동물원의 진원의 보물로 되었다. 전 세계 사람들의 판다에 대한 사랑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각 나라 동물원의 판다관은 모두 놀라운 수익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이 세계에서 누가 다시 중국에 가서 판다를 빼앗으려 한다면 그것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세계 각지의 동물원에 있는 판다는 모두 임대 형식으로 지나간다. 판다가 외국에서 후손을 낳더라도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 2024년 7월 한국에 거주하는 참대곰 복보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수만 명의 한국 민중들이 배웅하러 갔는데 많은 민중들이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판다는 이미 동물이라는 신분을 초월하여 시종 세계의 평화, 친선, 협력의 아름다운 비전을 전달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류의 친선을 촉진하는 사자이다. 미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영화 쿵푸 팬더 시리즈조차도 전 세계에서 25억 달러의 흥행을 거뒀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참대곰은 일찍 아주 영향력이 있는 문화보호로 되었다. 판다는 분명히 곰과 동물인데 왜 대나무를 좋아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이것은 지구 역사상 극단적인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판다 자체의 진화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 방금 나도 언급했듯이 1만여 년 전에 갱신 새말기에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참대곰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구역이 대폭 감소되었다. 판다의 마지막 서식지에는 대나무가 많이 있다. 판다는 살아남기 위해 대나무를 먹어야 했다. 2009년 과학자들은 판다에 대한 게놈 서열 분석을 완성하여 판다가 이미 음식물의 신선한 맛을 감지할 수 있는 T1R1 유전자를 잃었음을 발견하였다. 판다는 개체군의 지속을 위해 이미 유전자 방면에서 진화했다. 이것이 바로 왜 판다가 대나무의 싱겁고 무미건조함을 참을 수 있는지 설명한다. 오늘날 세계 온난화 추세는 판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가 상승하면 판다 서식지의 60%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자료가 있다. 판다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은 이미 총면적 2만 7천 평방킬로미터의 판다 국립공원을 건설하였다.
지구 기후가 어떻게 변하든 인류는 그들을 보호하고 판다 종족이 지속적으로 번식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판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구 생명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꾸준히 진취하고 생기발랄한 완강한 정신이다. 인류가 어찌 그렇지 않은 적이 있겠는가? 우리 세상이 점점 더 친절해지고 화목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하고 공유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